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특급 추적 코너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남편과 시어머니, 전 남편까지 농약을 먹여 살해한 무서운 아내가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친딸에게까지 농약을 먹여서 입원시킨 뒤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주택가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44살 노모 씨가 농약을 먹여 당시 남편을 살해한 겁니다. 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경기도 포천의 주택가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아내는 농약을 먹여 당시 남편을 살해했고요. 2년 후 재혼한 남편까지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격적인 사건이 요즘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보험금 노린 연쇄 살인범 아내입니다. 이 사건 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맹독성 제초제가 사용됐습니다. 네, 예. 이게 그라목손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사실 굉장히 맹독성이죠. 이 제초제인데 이게 극소량을 몇 번만 먹어도 결국은 치명상을 입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 지금 노모 씨라는 44세 된 이 여성 범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의 범행을 알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결국은 이 농약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자살이나 병사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수익이 아들로 돼 있었지만 보험금을 차지하는 이런 형태의 범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악마 시리즈를 보았다 이 종결판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무서운 아내 이 사건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011년 5월 전 남편이 맹독성 제초제를 탄 음료수를 먹고 숨졌습니다. 이때 이 40대 주부는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이나 받았군요. 네. 이 부부가 최초의 첫 번째 남편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남편하고는 91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데 문제는 기 19개의 보험이 들어있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5년 최소한 전부터 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네. 또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2013년도에 1월 달에 재혼한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고 또 내 자식들, 전 남편의 자식들을 미워한다, 뭐 싫어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중에 이제 지금 자백을 한 거지만 그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16일이죠. 그러니까 약 7개월 후에 현 재혼한 남편을 또 똑같은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살해를 하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첫 번째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를 하려다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연세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91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또 가입을 하게 되면 올남입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 그래서 거절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시어머니도 가입이 됐으면 역시 첫 번째 남편도 희생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같은 수법인데요, 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변사 사건을 통상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인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건 왜 그러냐면 나하고 전 남편이었지만 이혼이 돼 있었지만 친아들 딸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보험의 수익자가 아들로 돼 있으니까 그러고 5년 전부터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해를 안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단 1회에 사망을 한 게 아니고 일주일에 걸쳐서 이 제초제를 음료수병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들어와서 그걸 마시게 된 거죠, 매일. 그게 결국 일주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이 가족들은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진술하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건 헤어진 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남편의 친족들이죠. 예. 사업에도 실패하고 부인과 이혼을 해서 그래서 자살을 한 것 같다. 예.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이런 증거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자살한 예. 걸로 미뤄져 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덮어졌고요. 그랬군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냐면은 바로 병사 처리된 겁니다. 조금씩 먹으면서 합병증식으로 해서 폐렴이 온 것이죠. 그래서 병사 처리가 돼서 노출이 안 된 그런 형태로 병사 처리가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범행이 발각이 안 됐던 것이죠. 예. 더 충격적인 건 말이죠. 그 자신의 친딸 4개까지 이 농약을 먹여서 입원을 시킨 다음에 보험금을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제정신인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굉장히 그 경기지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드러난 게 있죠. 이 지금 친딸 앞으로는 보험이 어떻게 됐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예. 무려 4억 5천만 원이라는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는 것이죠. 딸한테도.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범인이 주장하는 조금씩 먹여서 상해보험금으로 지금 700만 원 기 탔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의도는 조금 더 발각이 늦게 됐더라면 결국 딸도 살해당할 뻔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경험칙상 쭉 보면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한 범인이다. 예. 이유는 뭐냐? 내 친 딸을 살해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나하고 한 부부간, 무촌인 부부간에 있는 남편을 2번씩 살해하고 또 시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예. 예. 그 살해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을 타고 그다음에 2천만 원이 넘는 외제 고가 자전거를 타고 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예. 한 번에 쇼핑을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700만 원씩 쇼핑하는 중독 증세를 보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또 시도를 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네.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쇼핑 중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필요해졌을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면, 네, 보험금 10억. 아무래도 이 동기가 이제 가장 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보험금입니다. 노리는 범행하게 된 건.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분명히 이 농약을 사용을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소량을 먹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음식물에 섞어서 또 먹게 하고, 그 압수한 데서 쌀 용기를 담은 곳에서도 이 그라목손이라는 그 농약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예. 그래서 소량을 먹도록 하고 사망하면 이게 자연사를 했거나 병사 처리된 걸로 병사 처리가 된다는 걸 왜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점. 그래서 예. 공범. 그다음에 월 320만 원 이런 형태의 보험금을 월 납입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경제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 설계사나 또 다른 공범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보험금 10억에 대한 관련 공범도 있을 것이고 타켓은 바로 보험금을 예. 노린 사건이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제초제가 굉장히 독해서 조금만 먹어도 뭐 치사량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농약을 먹였단 말이죠. 조금씩 먹였어요. 조금씩 먹였는데 이 사망 원인이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는 겁니까? 어떤 수법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농약을 조금씩 먹게 되면 의외로 합병증 같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한꺼번에 먹었을 때는 의심이 들지만 소량을 먹여서 결국 합병증을 유발을 하고 그런 병이 커지면서 이제 쇼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발견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노렸다고 하면 적어도 의료나 약학 관계된 사람의 자문도 받지 않았을까. 예. 이런 형태까지 지금 수사가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초제 이용한 살해 사건이 과거에도 좀 네, 있었습니까? 많았죠. 지금 이게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요. 이게 2000년도 5월 달에도 엄모 씨라고 29살 먹은 여성이 예. 자기 남편을 수면제를 먹이고 눈과 칼을 흉기로 찔러서 결국은 보험금을 2억 8천 정도 수령을 했죠. 근데 결국은 이게 전모가 드러나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졌고요. 예. 또 2002년 말에 재혼한 남편을 동일한 수법으로 이렇게 좀 실명을 해서 결국 8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그 수령을 했는데요. 예. 사실 보험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년에 2조 3천억 정도가 보험 사기로 빠져나가고 우리 국민 1인당 7만 원, 가구당 20만 원씩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보험 사기로 인한. 예. 이래서 이 각 보험사에서도 추적팀이 있지만 사실상 경찰도 보험 전담팀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예. 걸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분석이 이걸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하기가 쉬운가 보죠. 사실 구라목소 농약은 지금 판매 금지가 됐는데 네. 아직도 전국적으로 그 개인적인 취재를 해보면은 일부 농약에서 이걸 숨겨놓고, 왜냐하면 제초제가 굉장히 10배, 20배 잘 들기 때문에 일부 농촌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거나 일부 농약상에서 이걸 숨겨서 아직도 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죄에 오용될,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농약을 먹었는데 병원에서는 사망이 폐렴으로 원인이 폐렴이라고 진단했어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상 뭔가 이렇게 사실상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죠. 합병증이요. 그리고 예. 가족들의 진술이 지금 특별한 외상이나 또 어떤 병후 증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의 진술을 가장 듣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변사 사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보험 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 있는 변사 사건은 의심이 있는 이 사망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검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면 이러한 보험 사기나 보험 범죄에 노출이 되고 덮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지금 잇따라서 정말 충격적인데,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에서도 유사한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었죠. 10년 동안 사지코라는 67세 된 할머니가 예. 적어도 10명의 대상에 4명은 부상을 당해서 치료 중이고 6명을 사망을 시켰는데, 무려 10여 년 동안 이 중개소, 결혼 중개소를 다니면서, 네, 저분이죠. 저 사람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 80억 원이라는 보험금을 결국 편취를 하게 됐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백을 하고 체포가 돼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동양을 비롯한 서양에서도 이런 범죄가 꽤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교훈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런 독곡물 사망 사건, 가족 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사실상 경찰에서는 가장 먼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변사 사건이 신고가 되면 예. 그 진술, 가족들은 만약에 그 가족 중에 범인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안 받을 진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사 사건은 부검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보험금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제가 만약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이런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 보험 사건에 관련된 현장에서 변사 사건 처리 방법, 예.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일선서에서 요즘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합니다. 왜 그러냐? 보험사기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2조 3천억이라는 건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험금을 노린 이런 굉장히 과도한 액수를 보험사기로 아주 치밀한 범죄 아니고는 사실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끔찍한 사건, 이 연쇄 독살, 마지막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범 가능성. 네. 이 40대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서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생활을 한 겁니까? 지금 골드바, 이 보험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기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하고, 또 자기 딸을 보험에 가입해서 살해를 시도했던 이 여성은 예. 소위 말하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2천만 원짜리가 넘는 외제 고가 자전거를 사서 그걸 활용을 하고 또 레저 활동을 했는가 하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수백만 원의 쇼핑을 하고, 이런 형태를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는 내 남편이 준 재벌이다 하는 형태의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자기 친가족들을 죽인 그런 보험금을 가지고 쇼핑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이런 형태로 좀 즐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잔혹한 범죄이면서 이 뭐라 그럴까, 참 완결판을 봤다, 악마 시리즈의 종판을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여성이 과연 보험금만 가지고 자기가 호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뒤에서 이를 뭐 꾸몄거나 함께 했을 가능성, 공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잘 하셨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이 범인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범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 설계사뿐만이 아니라 과연
그 정도 경제력이 없단 말이죠. 월 320만 원씩 불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20만 원에 월 납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입을 하게 됐는지, 한꺼번에 5억에 가까운 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하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보험 관련자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네. 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면은 또 이 상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네. 지금 내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다른 것입니다. 정황을 봤을 때 다른 뭐 남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예. 안 드렸지만 이 여성의 성향으로 봐서는 첫 번째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부분도 있다라고 경찰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여러 가지 형태, 많은 남성들과의 전화 형태라든가 이런 수사 형태로 봤을 때 또 다른 정부라든가 사귀는, 교제하는 공범 가능성이 있는 남자가 있을 수 있다. 예. 이 예. 부분을 지금 상당히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40대 주부. 현재 경찰 수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